계시네요. 자주 뵌 분도 계시고, 근래 못 보던 분도 계시고, 립스틱 바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여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부장님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교육을 이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역할이나 본부장님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시간이 헛되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시작 가서도 멤버분한테는 보여드리긴 했지만 거기에 너무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가볍게 첫 번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상품 교육이나 또한 또 마인드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롤플레잉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갈 거고, 네 번째는 현장 실습 같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을 서로 피드백해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1, 2, 3, 4차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본부장님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사람을 만나는데 늘 다른 고객들을 만나서 그 고객들과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데 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요즘 애들 말로 케바케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객을 만나야 되면 여러분이 급당황할 수도 있고, 왜냐면 기존에 어떠한 고객을 만나는, 상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처음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다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진입장이 낮이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와, 오늘 가입을 하고 내일부터 난 당장 부자가 될 거라고 꿈만 꾸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 사고 난 1등이 될 거야. 주머니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상상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과욕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일을 안 하면서 어떤가 떡 떨어질 것 같이 담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교육이라는 것들은 자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거로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내가 활용을 하거나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관점이랑, 아니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이 사람이 초짜구나, 에이 재미없겠다 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은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잘할 수 있는 스킬보다는 여러분의 자신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에 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회사 소개부터 하겠죠. 저는 누구라는 건 알아요. 왜? 소개를 받거나 내가 지인을 통해서 내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니는 그런 거 하니? 화장품 파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면 아유 야 누구는 배낭기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괜찮지만 이 상대방이 다른 분들한테 야 누구 아무개는 다단계 한다더라, 또 똑같은 일을 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 2번, 3번, 4번에 있는 그런 고객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소개받은 지인들이 저 사람 다단계니까 나 꼬시려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 소개를 해서 그 사람 만났지만 두 번, 4번째는 그게 미스가 되거나 못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 인식 자체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다단계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요. 경영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피라미드라는 말하고 다단계라는 말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왜냐면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사업주들이 그냥 다 돈 받고 나누거나, 아니면 진짜 쓰레기 같은 상품을 되게 비싸게 팔거나,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조직이고, 그걸 올려보내다 보니까 마진이 많아야 되잖아요.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만에 갈 수 있는 라피크의 길로 인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국민교육 현장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만은 나름대로의 헌장입니다.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는 항상 사업자 중심, 고객 중심이다. 어떠한 장사든 망하지 않으려면요. 나 위에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내가 음식점을 하든 아니 그렇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든 그런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저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1번은 소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소개를 했든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났든 어떤 사람을 하든 여러분이 당당해지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라고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 뭐 많은 글씨가 있지만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이나 매일 한 번씩 읽어봐도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고객 중심, 사업자 중심.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희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만 잘 되려고 이런 모임을 갖고 본부장님도 불러고 뭐 리크루팅을 해서 어떤 것들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패가 저희 회사의 성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라피크의 얼굴은 여러분이다. 늘 라피크라고 써도 그 다음에 다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만의 문화를 찾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쭉 했나? 아무튼 생각이 나는데요. 돈을 잃으면 잠깐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개성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성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각인시켜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역시도 남들이 오지 못하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이고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스피릿, 컬처 뭐 이런 두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가서 일해도 다 똑같이만 일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다 만나는 사람 다 달라요. 똑같이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서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것도 좋은 길이라는 걸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했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차별화를 둬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고 우리도 여러분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자님들이 회사를 믿어야 되고 회사는 사업자님들을 믿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지 저희가 다 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인사만 할 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색대추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다를 가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동경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꿈,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고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1번은 뭐냐? 비즈니스의 1번은 소개지만 여기서의 1번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우리 제품을 얼마나 믿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파트너들 아니면 여러분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멘토들 이런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믿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싹이 트는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 가면 어떤 클로징을 하고 누군가 가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여러분들 내가 누구 앞에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갔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 거냐 이거예요.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삶에 살아온 경험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 알아야 되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꿈을 이만큼 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본부장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다 우리 대표 사업자님이 늘 강의를 해요. 이제부터는 뭐다? 여러분 진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 위치 포지션입니다. 그죠? 근데 그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잡고 최소한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는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커질 것이고 회사도 커질 것이고 상품 종류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단 2세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더 많은 세트와
더 많은 상품으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 두 가지만이라도 100% 숙지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크루팅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크루팅을 통해서 내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또 교육을 시키느냐, 어떻게 코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셔서 될 것이 아니라 사람만 만난다고 일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가장 1번보다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어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실패하는 것도 과정일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불가능이 없다.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간절함, 꾸준함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오늘 본부장 1차 교육 납비그룹으로 함께 이어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역할 여기 앞에 계신 본부장님들 우리 립스 이쁘게 바르신 본부장님 본부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광주센터에서 저는요 이렇게 저는요 목표가 뭐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회원을 몇 명 만들고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씩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하는 게 좋지 큰 꿈을 갖고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중국이나 뭐 카자흐스탄에 뭐 이렇게 나쁜 몽골에 이렇게 납품해야 됩니다. 그러다 똥 빠집니다 진짜 솔직히 막말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관계고 그거 내가 해줄게 너 이렇게 해봐 나한테 한 10원만 줘봐 뭐 이게 10원만 챙기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분들이 왔으니까 좀 접대 좀 해야 돼 가서 뭐 템버리 떠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응대하고 해봤자 영향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소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개인적인 자신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여태까지 회사 생활도 안 했고 조직 생활도 해보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온라인에 가입을 시켜갖고 내 추천인을 써서 올랐는데 이 사람이 상품을 샀어. 그래도 여러분한테 판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갑니다. 그죠? 보상이 분명히 가요. 그 보상을 했을 때 내가 아주 작지만 나한테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폼 클린저 이게 49,000원인데 50% 해갖고 한단 말이 4만원이라고 한다면 2만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분이 100% 주고 산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판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들이 내 온라인에서 왔어 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동기부여는 1000만원 이상 버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단순한 본부장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전부 다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나는 여기 직원이고 이 회사 소속되어 있는 어떤 파트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좌지우지하고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판권 50%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난 10%만 먹어야지 40% DC에서 팔아도 돼요. 단 온라인에 우리가 올려서 파는 걸 하지 마세요. 가격 무너지는 거는 바로 저희 회사에서 쫓겨냅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한테 한다면 나는 욕심 없어 10%만 먹으면 돼 라고 해서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건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는 스킬이에요. 내가 굳이 판권 50%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리크루팅도 하게 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단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왜냐면 내 자신이 없어. 그럼 그렇게라도 접근하면서 하나둘씩 내 나름대로 이익을 챙겨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뭐 10%면 아니겠지만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따라하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부장님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죠. 대표님이 늘 얘기하는 사업자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역량이나 마인드가 안 차 있으면 그 사업이 꾸준히 될 수 있냐 이거죠. 오너 리스크라고 처음에 막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오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면 여러분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단지 우리가 진입장벽이 낮은 여러분들 뭐 일시 본부장이 되든 아니면 슈디를 6명 키워서 본부장이 되셨든 여러 명이 되셨는데 그 입장에서
그 3,080만 원도 휙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고 크면 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너 리스크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요? 300원을 잊어먹어도 기분이 나쁜데 그렇지 않은 100배가 더 큰 돈을 여러분이 날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품은 내가 있지만 이게 먹는 거라고 그냥 늘 꾸준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늘 꾸준히 바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손해는 여러분들이 가져간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마인드십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은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오후에 바쁜 일정이 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뭐 1시간 좀 넘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이 나 아짠데 나를 아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이기 때문에 오너이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장이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뛰어도 될 만큼의 성향이 돼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어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난 알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갖고 이걸 많이 안다라고 하면 뛰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 이게 좋은 상품이고 회사가 된다니까 나 괜찮겠다 이제 막 뛰어야겠다 라고 하면 엎어져서 뭉 깨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먹어서 연골이다. 그죠? 우리 빼들이 먹으면 뭐 아니 펴들이 먹으면 연골도 좋아지긴 하지만 왜냐면 돈 많고 친구 많고 시간 많아도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 먹어서 70, 80, 90 이렇게 되시면 연골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나에 대한 포지션을 알면 그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멘토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위치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잖아요. 나를 평가해 준 건 남이에요.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건 내가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뒤에 쭉 앉아 계시는 뭐 부르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들도 계신데 저분과 나랑 같지는 않잖아요. 그 직급이나 포지션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과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시고 나에 대한 역량이 요만큼인데 넘쳐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 받아들일 정도는 냉면 그릇이라면 여기다 뭐 소주를 먹든 폭탄주를 먹든 막걸리를 먹든 상관이 없지만 소주잔에다 폭탄주는 맛이 없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소주잔 소주만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 물도 타먹는 사람 있지만 그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되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그릇을 여러분들 키워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동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키워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다이어리도 쓰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도 모르고 다이어리 쓰라고 하니까 막 고객 만나고 막 쓰고 하는데 그 써봤자 그냥 휴지조 갖고 앉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1일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위치가 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까?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그걸 잡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좀 뒤집게 하는 단계다 그럼 뒤집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좀 기어갈 수 있다면 기어가려고 노력하시고요. 어차피 아이들도 애기들도 잘 아시잖아요. 키워봐서 뒤집고 기고 걷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무단한 실패를 합니다. 한 번에 걷고 뛰는 애들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당연시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난 뭘 하게 되면 금방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번에 확 가는 건 망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다 단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도 좀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게 되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고 내 단계가 어딘지 오늘 단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면 2년, 3년
아니 내가 죽기 전까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나에 대한 위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거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나온 요까지의 세 장은 늘 써먹을 거예요. 어떤 교육이든 회사 소개를 하든 뭘 하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포지션에 맞는 건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거. 나의 과거. 벌써 지나갔어요. 아이고 나는 왜 금수저가 안 됐을까? 뭐 찌그러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누가 시켜서 뭐 스케줄은 잡아줬지만 여러분 스스로 걸어왔잖아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를 시키면 그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언어, 생각, 반응, 선택, 대화, 인식, 정보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쏙 들어와서 여러분 걸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니 이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아니 잠을 좀 줄여서라도 고객을 만나는 거리가 멀더라도 가는 겁니다. 이거 내일 해야지. 아, 좀 이따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도 내일 모레 미뤄지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바로 하는 거죠. 생각을 이걸 놓치면 아이 그냥 누워있자고 배 깔고 이렇게 긁으면서 TV 보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빠른 시간에 판단해서 움직여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액션을 취해주는 것들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열라해봐도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누가 주지도 않고요. 해주지도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숙제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님을 만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여기 본부장님들입니다. 내가 온라인 고객을 만들고 나를 추천인으로 세우는 것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빼드림 챌린지 끝나고 나면 아마 온라인 가입 챌린지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가 온라인 가입한 내 추천인들이 내가 돼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되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하나일 것 같아요.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누굴 만나서 뭐 하는데 뭐 너 이런 일 하냐 저런 일 하냐 뭐 뒷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하는 얘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 꿋꿋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온라인 회원을 내 추천인으로 달아놓으면 뭐 써보면 좋다고 하면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재구매시 10%야. 그럼 내가 이제 40%를 먹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그게 10,000원 정도 나한테는 충분하게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거 써보니까 딱 한 달 쓰더라고요. 프롤리지 크림도 한 달? 뭐 세럼도 얇게 바르니까 뭐 한 달 쓰고 미스트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쓰는데 근데 적당히 아침 저녁으로 뿌리다 보니까 딱 한 달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한 달? 이것도 한 달이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두째 달, 셋째 달 되면 계속 재구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품 설명할 때 우리 추명희 본부장님 그러시죠. 틀을 그대로 막 이렇게 냉동 로션처럼 막 이렇게 바르라고. 그렇게 막 바르면 뭐 보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구매가 빨리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셀링 포인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본부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막 적어봤어요. 사실 비슷하게 쪽팔리면 한 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못해서 자괴감이 오는 거 되게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쪽팔려 이걸 한 번이지만 아 나 이거 안돼 계속 막 땅으로 꺼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누구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응조차도 안 돼요. 내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 있겠지만 왜 안 됐을까? 나는 왜가 뭐가 문제일까? 아니면 이게 잘 되는데 왜 잘 될까? 잘 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에티켓 여러분들 보면 있잖아요. 고객을 만나요. 만나서 그 고객님하고 상담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계란 한복 좋아한다고 계란 한복 딱 고무신 딱 씹고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 뭐
지리산에서 뭐 하나 뭐 다른 거 팔아야 참비 팔아셔야 되고 이도 없는데 참비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지금 복장이 형편없다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명품을 걸쳐라 좋은 걸 걸쳐라 이렇게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나의 에티켓이 깔끔한 복장을 하고 내가 깔끔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내 스타일은 원래 이래 그래서 그렇게 가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고객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복장 상태나 마음가짐의 복장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여러분 얼굴이에요. 내가 사로 40대 이상은 내가 사로 인생에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밝게 생글생글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정제된 말을 잘 쓰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말을 던지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해도 그 사람 전화 와요. 나 한번 써볼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누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티켓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빨라야 돼요. 이거 트릴로지 크림? 툭 치면 이거 뭐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툭 치면 입양제 영주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좀 안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희 작은 애가 군대가 있는데 완전 빠졌어요. 월급 되게 많이 받았고 한 70만 원 받는데 일병인데. 뭐 툭 치면 이게 막 반응 성명 나오는 것처럼 상품에서 툭 치면 밴드의 모양은 툭툭툭 나오고 아니면 우리 마케팅 모양 툭 치면 우르르 나오고 우리 회사 모양 툭 치면 우르르 나와야 돼요. 나쁘게 길이라는 게 있대. 그 길이야 길. 그게 내 길이랑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인상 막 쭈그리고 막 생각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상대방이 알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말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은 나를 보고 보거든요. 나 정신없다고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쳐다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공감을 하고 이 사람이 믿을만 하겠다라는 신뢰감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제품 사지 않아요. 어떤 제품이든. 내가 비록 라피크 글로벌에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그래 삼성, LG든 어떤 보험을 팔든 뭘 하든 아무도 안 삽니다. 내가 식당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이 그런 말 하대요. 사장님 얼굴이 이 식당을 반기는 메뉴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인상 쭈그리고 이러면 안 봐도 부엌 가면 지저분할 거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조차 내가 아까 복장 에티켓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품을 걸치고 멋있게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 표정과 어울리는 어떤 복장들 아주 편하지만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복장들이라 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왜? 저희 제품 먹고 바르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되게 많이 달라졌지만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달라지는 모습들 누가 봐요? 남이 봐요. 나는 내가 잘하지만 나를 누가 평가해요? 남이에요. 그 남이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여러분도 그 고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회사 제품을 보는 게 여러분을 보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사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도 빨리 나와야 돼. 뭐 하나 툭 치면 나와. 거짓말 아니라 이런 거 안 봐도 툭 치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그죠? 박현희 대표님 그래요. 툭 치면 나와요. 자다가도 발로 툭 치면 아무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랑 안 잡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될 거. 자신감, 당당함.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하고 알아듣고 내 거로 만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생겨요. 복장도 딱 갖추면 나도 모르게 당당함이 생겨요. 그 사람 걸을 때 보면 그 사람 당당한지 아닌지 자신감 있는지 없는지 보이거든요. 뭐 건달처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딱 펴고 꼿꼿이 걷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성격이 올곧거나 기본적으로 자신감이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꼿꼿하게 하려고. 가시적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의 기본은 가시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어떤 상황을 내가 막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 혼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어떻게 답을 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을 하지?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돌발 현상들은 항상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위에 있는 툭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틀려도 괜찮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빨리 그냥 문제가 있는데 야 괜찮아. 이거 먹으면 짝짝 펴진대. 이걸 먹어야 된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자신감 있으면 이거 바르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누가 이거 먹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럼이잖아요. 근데 이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설명하다가 야 이거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이게 맹암석이 있네? 백치미가 있어? 뭐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아함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좋아함을 남들한테 준다. 웃음을 준다. 난 너만 보면 재밌더라. 그러면 소개를 하고 만날 때도 계속 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어요. 안 사도 좋아요. 그냥 만남이 즐거우면 여러분들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안 사도 근데 내가 남들한테 떠들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한 번 떠들어주고 두 번 떠들고 세 번 떠들면 여러분의 입에 붙겠죠. 그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내 상품 꼭 안 사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툭 치면 나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누구를 했을 때 뭘 산다 했을 때 나의 자그마한 거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그 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가 찾아왔더니 그래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시까지 바닷가로 나오라고 했다면 그래서 뭐 어차피 스승을 만나러 가니까 저같이 양복을 쫙 빼입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로 들어가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물로 들어가라 그러지?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딱 서 있으니까 잠깐만 거기 있어보라고 스승이 가서 그 사람 머리를 잡고 물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 정신병자이라고 허우적허우적 됐겠죠? 숨을 못 쉬니까 허우적허우적 죽을기 바로 전에 큰일 났대요. 근데 얘는 이 미친 사람이 욕을 막 한마디 해주고 막 가려고 그랬는데 너 나한테 돈을 벌고 싶어서 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나 죽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스승이 그랬대요. 너는 지금 여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지만 그 물속에 있을 때 단지 차이는 얼마 안 나냐. 물속에 있을 때 공기의 간절함을 느끼는 것처럼 네가 목표하고 꿈을 갖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간절함이다. 이런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가르쳐주겠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되게 극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그 극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것들이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포지셔닝을 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될 간절함이 뭐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게 달라요. 내가 뭐 많이 불을 척촉한 적이 있고 아니면 나에 대한 뭐 즐거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들고 아니면 뭐 코인이나 뭐 해갖고 쫄딱 많이 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꼭 이렇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표한 거에 대한 간절함이 어떤 거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꾸준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여러분이 하다 보면 스케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예요. 내 포지션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이어리를 가지고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 꿈,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해야 될 거. 내가 거기가 소개시켜 왔어요. 내가 멘토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줬어. 그러면 상황에 따라 뭐 멘토가 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어야 돼요. 왜? 나가라 그래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크로징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까지 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눈치 빠른 뭐 박형규 대표가 뭐 이렇게 크로징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안 잡혀진다고 잠깐만 나가 있어야 둘이 얘기하세요.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빼고는 여러분들 무조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개시키는 건 나 빠져야지 이렇게 나가면 일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손님이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있을 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날 배워야 되니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얘기하더라. 그 감정선에서 약간 이걸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비즈니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 알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죠? 그 느낌을 잘 타야지 이게 탁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낚시도 그렇잖아요. 딱 던져놓고 뭔가 입질이 오는 걸 잘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챔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챔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다 뭐 대동소이한 얘기지만 저희 딱 네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 설명할 때 회사, 제품, 보상 비전.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꿈과 목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주차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주차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포지셔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꿈이 뭐고 목표가 뭐고 계획이 뭔지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계획은 변동이 있어요. 꿈은 목표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뤄야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관리 포인트가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는 다 하죠. 누굴 만나고 하든 다 열심히는 해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잘도 해요. 성과가 안 나는 부분도 없잖아요. 얘기지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도 안 된대요. 그렇지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전략은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고객을 만나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정확히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제가 중심을 내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본부장님 첫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직원이 없지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는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뭐가 좋다 해더라 하면 그쪽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상품을 팔러 갔다가 사갖고 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인 거죠. 그럼 그것도 잘 보세요. 저 사람 내가 왜 훅 넘어갔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예를 들면 뭐 애 땡땡을 하고 있고 난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막 하러 갔다가 내가 훅 끼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없을 것 같죠?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할 때 쓰고 말하고 읽고 외치고 막 하라고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그거는 다이어리 쓰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외쳐라, 써라, 읽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아멘 하세요. 저는 참고로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냥 다신교입니다. 암호입니다. 꿈은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내가 얘기한 건 앙드레 밀렌지 뭐 말렌지 말론지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누가 떠밀려서 아유 내 친구가 가부장이니까 따라갔다 코 깨갖고 내가 한참 하려고 공부장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으면 내가 내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도적이 돼야 되고 떠밀리지 말라는 거죠. 비록 내가 여기 떠밀려 왔으나 그런 말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친구 따라갔다 내가 연예인인데 그게 떨어졌다고. 여러분 친구 따라 여기 왔지만 여기에서 어떤 보상 플랜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사장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고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이 잘한 거지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대신에 그 친구한테 밥은 꼭 사주세요. 데리고 왔으니까. 아무리 많은 손을 내밀어도 잡는 손은 따로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동아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썩은 동아줄인지 쌩쌩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자꾸만 있으면 올라가는 동아줄인지 밑으로 떨어지는 동아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누가 하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지만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남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뭐 읽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걱정하는 말을 계속하면 진짜 걱정하게 돼요 사람이. 그죠?
그 막 파고듭니다.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내 말하는 패턴도 내가 맨날 욕하면요. 욕하는 주위의 친구들도 다 욕해요. 그렇지 않나요? 에이, 야, 이씨, 엉아. 이런 수박 씨발로 먹으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확언이란 말을 좀 종종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뭐가 됐다라는 확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치에 가고 있을 거고요. 이전에 말하는 것처럼 꿈을 꾸고 있는 자 꿈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바뀌면서 따라가고 움직이게 돼 있지 않나. 행동과 말이 언행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내가 말하는 말을 계속 좋게, 긍정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빠떼 닿는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되게 충전기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끝났으니까. 많이 부르겠습니다. 자기 PC로 갖고 왔어. 노래해 주세요. 노래랑 반주가 있어야죠. 저기 애가 하나 들어볼까요? 아니요, 노래는 나중에 이게 한잔 해야지 그때 나오는 어쨌거나 언어 얘기 있잖아요. 언어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뀔 수가 있고요. 뇌 활동하는 데도 되게 좋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리 작성할 때 여러분들 포지션 1차, 여러분들 포지션 세우고 2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외치고 쓰고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했어요. 일단 뭐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여줄 게 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그거 있니? 이 워크샵 같은 거? 그거랑 다르긴 한데 내용이 충격기가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5분간 쉬겠습니다.